석탄이 세계 에너지 시장의 중심으로 떠오른 것은 1800년대의 일입니다. 하지만 나무를 몰아내고 산업혁명의 주역으로 떠올랐던 석탄은 오래지 않아 석유와 천연가스에 의해 다시 그 자리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또 한 번의 역사적인 에너지 전환기에 와 있습니다. 이제는 석탄과 석유, 천연가스를 포함한 모든 화석연료들이 한꺼번에 그 자리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200년 동안 세계 에너지 시장을 휩쓸어왔던 화석연료를 밀어내고 새로운 에너지의 왕자에 등극할 후보는 바로 태양이나 바람과 같은 지속 가능한 연료를 사용하는 재생에너지입니다. 지구온도를 2도씨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화석연료의 총량은 이산화탄소 배출을 기준으로 할 때 약 200기가톤 정도입니다. 하지만 전 세계 기업들이 발굴해 놓은 채 아직 채굴되지 않은 화석연료의 양을 모두 합치면 1500기가톤에 달합니다. 화석연료를 발굴해 놓은 기업들에게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1500기가톤의 화석연료 가운데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양은 200기가톤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나머지는 땅속에 그대로 파묻힌 채 남아있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는 기업의 회계장부에 잡혀있던 화석연료 자산이 제대로 사용해보지도 못한 채 가라앉는 스트랜디드 에셋, 즉 좌초자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좌초자산이란 예기치 않게 자산 가치가 떨어져 완전한 감가상각 이전에 이미 시장 가치가 대차 대조표상의 가치보다 낮아진 자산을 말합니다. 2025년까지 화석연료 산업에서 약 2.2조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300조 원에 달하는 돈이 회계장부에서 갑자기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에너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화석연료 자산들이 잠재적으로 휴지 조각이 되어 버린다면 그 피해는 결코 에너지 기업만에 머무르지 않을 것입니다. 과거 골드만삭스의 CEO였고 현재 영국의 중앙은행인 영란은행 총재인 마크 카니는 보험회사를 비롯한 금융회사들이 잠재적으로 거대한 손실에 직면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금융회사들은 이미 석탄 발전에 투자하는 돈을 회수하기 시작했고 보험업계는 기후변화의 위험을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재생에너지의 부상에 대해서 그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그 시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시각차가 존재합니다. 지금까지의 상황만 본다면 화석연료는 여전히 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사용되는 에너지의 86%를 여전히 석유와 가스,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지난 25년 동안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의 위협을 이야기하면서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더 많은 화석연료를 생산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여전히 힘을 얻고 있습니다. 반면 재생에너지의 보급 속도는 더디고 여러 가지 제약들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아무 때나 발전할 수 있는 화석연료 발전소와 달리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는 날씨에 의존해야 하는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풍력과 태양광 발전의 비중은 2015년 기준으로 전 세계 발전량의 4.4%에 불과하며 대형 배터리 시스템으로 저장할 수 있는 전기 용량은 전 세계 전력 수요 가운데 단 몇 초에 불과합니다. 논란의 핵심은 경제성입니다. 재생에너지가 앞으로도 계속 보조금에 의존하게 된다면 새로운 에너지의 왕좌에 오르기는커녕 신화도 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재생에너지의 생산 가격은 기존 화석연료에 비해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재생에너지 사업에 있어서 정부의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조금씩 변해가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전력 및 가스 그룹인 엔지는 화석연료 업계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 기술에 3년여에 걸쳐 10억 유로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이 필요한 기술에 더 이상 관심이 없다며 철저한 비즈니스로 접근하겠다고 합니다. 보조금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선언은 이제 화석연료 에너지와 핸디캡 없이 맞짱을 떠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의 연료인 바람과 태양이 풍부하지 못하고 땅도 좁아서 재생에너지를 위한 최적 조건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재생에너지 생산에 최적의 조건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해서 우리에게 기회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재생에너지라는 새로운 글로벌 트렌드에서 새롭게 생겨날 많은 기회를 미리 잡고 위기에 대비하는 데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201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는 전체 발전량의 7%, 설비 용량의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독일이나 영국, 프랑스, 일본, 미국 등 선진국과 비교하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낮은 편입니다. 발전원도 폐기물이나 바이오 위주입니다. 최근 증가세에 있지만 태양광이나 풍력에 대한 비중은 아직 낮은 편입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현재 7%에서 20%로 올리고 신규 설비 95% 이상을 태양광, 풍력 등 청정 에너지로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발전 주체도 외지인과 사업자 중심에서 지역 주민과 일반 국민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을 세웠고, 개발 방식도 개별 입지에 대한 난개발 방식보다 대규모 프로젝트의 계획적 개발 방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국민들이 손쉽게 태양광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도시형 자가용 태양광을 확대하고 100kW 이하 소규모 사업 지원 및 협동조합을 통한 참여를 활성화하며 농촌 지역 태양광도 활성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우리는 과거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국토에서도 글로벌 흐름을 미리 읽고 정유 및 석유화학에 투자해서 경쟁력 있는 주력 산업으로 키워낸 성공 사례가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나라는 자원이 풍부하지 않습니다. 화석연료도 풍부하지 않고 재생에너지 연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글로벌 트렌드가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 바뀌는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면 화석연료든 재생연료든 자원 여건이 좋지 않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미리 흐름을 읽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화석연료 시대의 종언과 재생에너지 시대의 개막이라는 역사적인 에너지 전환의 시대에 대비하는 자세가 될 것입니다.